안녕하세요, 찰리브입니다. 뭐 간밤에 폭락하진 않을까 막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현재 뭐 여러분들 아마 이미 뭐 시세창을 다 보셨겠지만 비트코인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급상승을 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급상승은 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이 38,000에서 4만 달러,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38,000달러 정도까지는 일단은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야금야금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보고 엄청난 불장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규제안이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러기 때문에 진짜 불장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단타성으로 그냥 수익 매매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제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건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기간을 좀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규제안이 나오면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차트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반복 학습을 줘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박스권이 있으면 그걸 한 2개월 정도 겪으면 여기서 또 떨구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사람이 또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 요 박스권에서 또 하락을 하겠지. 그러면 샀다 팔았다를 사람이 자꾸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폭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손절하신 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매스미디어를 보고 부정적인 기사를 보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홀딩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예. 폭락한다 뭐 안 좋다 막 이럴 때, 특히나 그럴 때도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현재 뭐 지금 보면 현물경제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는 90.33, 네, 다시 올라갔죠. 89점대에서 다시 90.33으로 올라갔고, 주식시장은 뭐 견조한 그냥 흐름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폴카닷이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폴카닷. 저도 이제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었고 뭐 추천드린 적도 있었는데, 야금야금 사서 모아두셔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코인이고, 중요한 건 한간엔 어떤 말까지 떠도냐면 폴카닷이라는 이 코인 자체가 이더리움 시총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더리움은 또 어떤 코인의 시총을 또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시총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갈아치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포텐셜이 되게 큰 코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사토시 마켓에서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다른 코인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 폴카닷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급조정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급조정이 들어가면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그래서 어쨌든 급상승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은 들어간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이제 홀딩도 하셔야 되는 거고, 타일러 윙클보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와중에 이더리움이 지금 1000달러다. 1000달러인데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30%가 싸다. 아직까지 30%가 싸다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사서 모아야 할 때라고 지금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도 그렇고 윙클보스 이쪽도 그렇고 제미니 거래소 이쪽도 그렇고 이더리움을 좀 약간 립하는 경향이 조금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아마도 수익률 관점에서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2021년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배트맨이 그 따기를 때리면서 It's not artisan이라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팸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펌프랑 팸프랑 되게 틀려요. 팸프라는 거는 약간 상승하는 거, 아주 미온적으로 약간 감질나게 상승하는 거, 그거를 팸프라고 하는데, 팸프 시즌이죠. 사실 알고 보면 펌핑 시즌이 아니라 사실은 팸프 시즌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알트 시즌은 아니에요. 알트 시즌은 규제안이 확실히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순풍을 아마 받으면서 그렇게 아마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크립토 퀀트 주기용 대표가 이제 대표인 어떤 그 빅데이터 회사죠. 여기 뭐 스테이플 코인 그리고 뭐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물량 같다 뭐 시세 흐름에 관해서 이제 예측을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이 참고를 많이 해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근데 그분이 그 여기서 이제 그 크립토 퀀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트윗을 한번 날린 적이 있었어요. 2차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예?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1.5만 개가 들어갔다. 지금 채굴자들이 팔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손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랬다가 다시 사시면서 비트코인 개수를 많이 잃으셨대요. 근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어요? 크립토 퀀트한테 그 책임을 묻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는 다 참고만 하시고 이런 크립토 퀀트에서 무슨 이 객관적인 빅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폭락이 올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견해에 관해서 만약에 자신이 없을 때는 홀딩이 최고라는 거죠. 예. 차라리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하셔라. 누구를 블레임하겠어요. 그리고 영국의 재무부가 XRP가 증권이 아니다. 주로 거래에 사용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토큰포스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영국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영국 법률에서 규정한 주식, 채권, 상품 등 특정 투자 상품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며 일반적으로 토큰화된 전통적인 유가증권의 디지털 형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가 틀리고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또 바라보는 관점이 또 틀리고 근데 중요한 이슈는 맥락은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이 XRP라는 이 코인이 진짜 하찮은 코인이에요. 하찮은 코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영국 정부에서 이 이슈 갖다 떠들 필요도 없어요. 이 전 세계 이슈거리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 이슈거리예요. 뭔가가 있단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사라질 코인은 아니에요. 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아마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건 제가 여태까지 코인 투자하면서 이런 코인은 처음 봤다. 진짜. 여태까지 코인 투자하면서 진짜 처음 봤어요. 파운드리는 베리 실버트가 이제 어저께 이제 밤에 그레이스케일 DCG에서 이것도 올렸고 아마 그랬을 텐데 파운더리라고 채굴 마이닝하고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서비스해주는 회사거든요. 직접 관여돼 있는 회사인데 파운더리가 또 비트메인하고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요. 우지 안에 비트메인하고. 근데 파운더리는 북미의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금융 및 장비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공급 업체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력회사,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여기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정부 기관까지 나오잖아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마이닝이나 마이닝 산업이 국가 기관 산업으로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겠지만 인구가 감소하면서 물리적인 산업들 있잖아요. 뭐 철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에너지 산업, 모든 것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산업들은 파이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에너지 소모의 어떤 그 파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정부는 세금을 어디서 착출할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에는 에너지 산업의 이동을 장려하는 거예요. 이 마이닝 산업 자체가. 또 전기도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럼 물리에서 디지털로 전체적인 힘의 이동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고 그 중간에 서 있는 게 사실은 피아트에서 디지털 커런시 그리고 버추얼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 세계 이제 중앙 정부는 결국 세금을 얻기 위해서 이 산업을 태동시킨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핵심 맥락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코인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하루에 100만 원이 올랐어, 50만 원이 내렸어, 비케가 5만 원이 올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티켓팅을 끊고 천국으로 가는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난 지금 내 원화 계좌에 빨리
돈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나는 LA 갈비를 매일 먹어야 되겠다. 근데 LA 갈비는 뭐 솔직히 맛있죠. 맛있어서 뭐 매일 먹으실 분은 아니, 그러니까 드실 분은 매일 드시겠지만 하여튼 돈이 궁하긴 하지만 어쨌건 좀 먼 미래를 보고 좀 포텐셜을 길게 보고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의미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1,500만 달러 USDC가 지금 민트 돼가지고 빗비넥스로 들어갔다. 이게 과연 거래소로 이 돈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하루는 USDT가 찍혀져 나오고 하루는 USDC가 지금 찍혀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 USDC와 USDT가 같이 많이 찍혀져 나올 때가 사실은 진짜 불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되고, 자, 이 분은 차티스트는 무로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무로. 근데 이분도 뭐 어저께 쉘비라는 분, 그리고 벤자민 플런트 같은 경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 다 폭락한다고 얘기했을 때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올라갈 거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견해가 다 맞았어요. 저도 이제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 사람 뭐 똑같은 견해를 지금도 피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할 거다. 뭐 16일, 17일까지 하면서 뭐 4만 달러 언저리까지는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3만 8천에서 4만 달러 정도. 이분은 뭐 4만 5천 달러까지 급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위험한 고비는 일단 넘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아마 어저께 밤에 나온 뉴스 중에는 가장 큰 뉴스일 수도 있는데, 와이오밍, 여기 보시면은 USOCC, 그러니까 미국 금융감독청에서 브라이언 브룩스가 조건부 제안으로, 여기 보시면 앵커리지라는 어떤 그 거래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헌장한 디지털 뱅크로 승인을 내줬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커스터디 서비스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브라이언 브룩이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전 은행이 다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하겠다. 그렇게 촉진하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때. 근데 이미 앵커리지가 어저께부로 이제 국가 헌장을 받기 전에 와이오밍 주에서는 크라켄 거래소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좀 크게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규모 면에서 와이오밍이 이제 크라켄을 그렇게 이제 취급한 거랑 조금 더 틀리죠. 그럼 앵커리지가 첫 시발점이 될 거고, 아마 순차적으로 다른 거래소들도 이 자격을 받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전 거래소가 은행 취급을 받으면 과연 무슨 일이 많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투자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어떤 출구를 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CRC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인데, 여기 보시면 앵커리지도 여기 회원이거든요. 방금 전에 미국 국가에서 금융감독청에서 국가 헌장을 받은 은행 취급을 받는, 디지털 은행 취급을 받는 어떤 그런 데가 앵커리지인데, 여기 보시면 CRC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이 앵커리지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CRC를 만든 거는 코인베이스가 주도를 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타워, 이토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제네시스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건 다 DCG거든요, 사실은. 코인베이스, 뭐 제네시스,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앵커리지. 근데 여기 보시면 CRC는 증권이냐 증권 아니냐를 가리려고 만든 기구거든요. 이 거래소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XRP를 이들이 이제 증권이라고 치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의견이 미국 정부에 사실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한 거고, 미국 XRP 리플사는 왜 증권으로 등록을 안 했냐, 그래 놓고 왜 너네 코인을 팔았냐 사람들한테. 사실 그래서 그거 갖다 이제 태클을 건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건 이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과연 이들은 CRC를 만들어서 증권과 비증권을 구분했냐. 그럼 증권 아닌 것만 살려놓고 증권인 건 다 죽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증권형 토큰이 뭐 폴리메스라든가 티제로나 이런 코인들, 레이븐 코인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예. STO 같은 경우도 이 구분을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 박상기 전 예전에 이제 이 장관분이 블록체인 전문가였나요? 이분이 전문가였어가지고 법안을 개정하고 법안을 만들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현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진짜 블록체인에 관한 정부 관료 중에 고위 관료 중에 연세 드신 분 중에 진짜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다 자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전문가죠. 그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인 사람이 지금 현재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안이라는 게 저는 바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ETF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XRP에 관한 모호한 규제안도 사라지면서 아마도 반사 이익을 비트코인도 받을 거고 ETF로 받을 거고 XRP도 저는 지금 뭐 소송에 직면해가지고 막 거래소에서 막 제거되고 막 이런데 이것도 분명히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되게 재미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인 투자하면서 이런 그리고 지켓씨는 3년간의 어떻게 보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뚫고 지금 계속 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중간에 조정 장세가 있을 거예요. 조정 장세가 있을 때 조금 사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피로가 누적돼서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조정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실 분들은 분명히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3년간의 하락장은 끝났다. 지켓씨한테는. 그래서 아마 프랙탈을 상위로 아마 이탈을 아마 했을 거예요.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 게리 젠슬러라는 분이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당선되면 비트코인 ETF의 긍정적 신호다. 저도 이거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비트코인 ETF의 긍정적 신호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법이 이제 블록체인이나 어떤 뭐 증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ETF에 관해서도 모호한 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관해서 교수 칭호까지 그러니까 교수님이었던 어떤 그 경력까지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경력까지 그 의장까지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직관적으로 아니면 더 빨리 프로세싱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좋은 일이 올해는 2021년이 규제안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이정표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규제안이 모호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게 나오면 순풍에 아마 도슬단 배같이 아마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이 아마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위주로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서 36,337달러 근데 지금 보니까 35,000달러 상위 쪽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도미넌스가 69.57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위기는 넘겼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몇 프로 오른 거에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몇 프로 오른 거에서 저는 뭐 수익 실현하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그걸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뭐 이더리움 뭐 나머지 특히나 알트코인은 폴카닷 정도 돼야 내가 익절을 하는 거지. 적어도 최소한 못해도 7에서 20% 정도는 왔다 갔다야 거기서 익절 범위가 되는 거지 3%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냥 내비두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뉴스거리가 또 있으면 영상을 만들 건데 어제는 뭐 4개 정도 만들었잖아요. 삐리 받을 때는 되게 많이 만들려고 저는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안정화로 들어가면 많이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많이 만들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감사하죠.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큰 관점에서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는 분명하니까 1회 1비 하지 마시고 그냥 매진하시고 그냥 전진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